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편지 한 장이 대한민국 전역을 울렸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대지진으로 무너진 마을, 쓰러진 어머니, 그리고 도움의 손길조차 닿지 않던 절망 속에서 단 하나 한국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0년 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일 만큼의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움직이실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1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한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 사람들조차도 믿기 어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페루,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인연이 생길 줄은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은 루이스 산체스라고 합니다. 남미 페루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카야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친근한 사람들로 유명하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제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수도도 없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집. 그래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3년 8월 15일, 새벽 3시 18분. 아직 어린아이였던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러운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지진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리며 큰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섞여 마치 악몽 속에 있는 듯 했어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고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벽돌 더미 아래에 깔려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로가 무너졌고 병원은 마비되었으며 정부의 대응도 더디기만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등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등에 단 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말도 통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미소로 다가와 부상자들을 하나둘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구조된 지 2시간 만에 그분들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를 치료해 주셨던 분 이름도 기억합니다. 박재영이라는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강하니까 꼭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저에게 말해주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로 왔던 한국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며 놀아주던 모습도 아직 기억나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전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어린 저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희 가족을 살려주고 저희 마을을 다시 웃게 해준 나라였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조금씩 그 꿈에 가까워졌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학금도 알아보며 마침내 한국 유학이라는 목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게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했죠. 저는 그 나라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유학 초기
서울의 차가운 겨울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고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고된 아르바이트와 혼자 견뎌야 하는 생활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자문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히 기적 같은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처 보건소에 붙은 작은 전단지.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재난 후속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눈을 의심하며 읽은 그 문장. 그리고 그 하단에 적힌 주관 기관의 이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바로 그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전단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피곤에 지쳐 잠시 환영을 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정확히 그 이름 코리아 메디컬 리스폰스 팀. 바로 10년 전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었던 그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맞았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연락처로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제 이름과 출신 국가 그리고 제게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쪽에서도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한국 유학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언어의 장벽은 있었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사이에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려야 해. 그렇게 제 삶에 다시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신기한 곳이에요. 처음엔 단지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왔는데 생활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선 제게 가장 큰 놀라움은 안전함이었습니다. 페루에서는 밤에 혼자 길거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마을 근처에서는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 해가 지면 집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냐고요? 새벽 2시에도 여대생들이 혼자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길거리엔 CCTV가 많고 경찰도 금방 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선 시민들이 자기 일상에서 안전하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매일 놀라는 건 교통 시스템입니다.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고 버스 안에서도 노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특히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 페루에선 시내버스에서 기사님이 잔돈을 현금으로 거슬러 주는 게 아직도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건 의료 시스템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의 병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유학생 신분이라 혜택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대기 시간이 짧고 의사 선생님들의 설명도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페루에서 병원을 가려면 한 달 전에 예약하고도 진료 대기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러 좋은 점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아닌 이제는 제가 배우고 존경하게 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KMRT 측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루이스 씨, 혹시 본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제 안에만 두기엔 너무 크고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제 사연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 뉴스, 유튜브 영상, 방송 프로그램까지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은혜를 준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니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진짜 한국인의 미소를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반응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해야 할 때다. 더 이상 저 자신을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보여준 따뜻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조용한 힘은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제가 받은 은혜를 고향으로 되돌려주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건 사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은혜를 되새기는 마음, 한국 사회의 따뜻한 반응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영화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매끄럽게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저는 또 한 번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KMRT에서 제 사연을 전국적으로 알린 후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느 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인도주의 활동 관련 강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큰 무대에 서는 건 처음이었기에 무척 떨렸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교 측에서 준비해준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화적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수님들과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전통 한식당에 갔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반찬이 다양하게 깔린 상차림에 감탄하며 앉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식사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과거에 페루에서 치료받은 이가 자칫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던 어금니의 레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입안에서 딱딱한 이물감을 느꼈고 통증도 점점 심해졌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한국인 교수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스 씨,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에 안 맞으세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무례한 사람처럼 보였나요? 이렇게 신경 써주셨는데 실망시킨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괜히 죄송한 마음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말. 괜찮으면 치과라도 들르시죠. 요즘은 병원도 많이 편해졌으니까. 그 말이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상처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페루에서는 병원에 가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진료 예약만 한 달, 치료받으려면 돈도 시간도 엄청나게 듭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본 적이 없었기에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제 당황한 표정을 본 옆자리 한국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이스 형, 제가 아는 치과 있어요. 같이 가요. 제가 예약도 도와드릴게요. 그 학생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함께 치과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면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료소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고 쾌적한 내부, 친절한 접수 직원, 영어로 소통 가능한 간호사.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료 시간이 채 15분도 안 되어 끝났고, 레진 보충도 즉석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산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맞나요? 정말요? 제가 알고 있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페루였다면 진단 한 번에 하루가 꼬박 걸렸을 테고 치료비도 그 몇 배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환자의 편의와 치료의 질이 모두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료 후 함께 해준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형, 여긴 그런 나라예요. 불편하면 병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편견과 두려움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고 거리감 있다는 인식,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에겐 불편할 거란 오해 모두 제가 만든 틀이었죠. 그날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단지 도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이해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 저의 마음속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 애쓰는 외국 유학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따뜻함을 배우고 전하고 싶다는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루이스 씨는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제게 은혜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준 나라예요. 그저 도움을 받았던 기억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꿀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이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되돌려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제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님이 이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국제개발 NGO와 협력하여 페루의 카야오 마을의 실제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는 것이었죠. 처음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KMRT 그리고 시민들의 응원과 후원 덕분에 이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드디어 고향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11년 만의 귀향. 눈앞에 펼쳐진 카야오 마을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 어머니를 살려준 그 한국 의사님을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은 제 귀국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 복구팀과 저 그리고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의 보건소 준공식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준 은혜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돕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개막식에서 페루어와 한국어를 섞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하나의 건물을 짓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는 물처럼 흘러가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린 주민, 고개를 숙인 한국 봉사단원, 그리고 제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순환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정식으로 인도주의 NGO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지만 제 삶의 전공은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한국의 모습은 제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더 배우고 싶고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지 도움을 준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저의 두 번째 고향이며 은혜가 삶이 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한국의 따뜻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산체스 드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의 은혜로운 이야기를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